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763만원입니다. 마이너스 2만원입니다. 손실을 끊지는 못했는데, 대폭 줄였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손실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투자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극단적인 방법으로, 극약 처방으로 2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200만 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 손실을 끊고 원금 회복이 될 때까지는 꼭 원금 회복이 아니더라도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손실 나 있는데요. 꼭 원금 회복이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200만 원만 사용해서 감각을 찾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이유는 계속 손실 보고 있는데 배팅을 풀로 치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이 더 커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이런 좀 인내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미수 배팅이나 뭐 신용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는 외상으로 배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금을 남겨놓고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65에서 200만 원만 사용하면 565만 원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이걸 다 이뤄도 아직까지 투자금은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풀배팅 했는데 이 종목이 문제가 생겨갖고 탁 걸려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한순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좀 지켜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어제도 한 70만원 손실 보면서 좀 힘들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위로도 좀 많이 해주고 좋은 아빠, 아빠 힘내세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계속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보는 방향으로, 갈 때까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다잡고 오늘 장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치과 가는 날이라서 좀 짧게 할게요. 미증시가 하락했는데요. 심하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약간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백신 개발을 하다가 부작용 환자가 나와가지고 백신 개발 중단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치료제 개발하는 한 업체에서도 그 어떤 원인 불명의 환자가 발생되는 바람에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드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긴 시간 동안 한 1, 2년 동안 해야 될 거를 다 건너뛰고 바로 3상 투입을 시키니까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만 명한테 3상 실험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오면 왜 그런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완전히 그냥 중단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임상 3상 실험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약간의 약보합 정도 선에서 멈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추가 부양책 부분은 아직까지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에서 종목당 2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만 베팅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패키지하고 동국 알렌스 매매했었는데요.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테린 포장으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간략하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 관련한 종목이죠. 이게 아주 핫 이슈입니다. 15일날 내일이네요. 내일 상장한다고 하니까요. 이때
그 넷마블의 회장이 이 빅히트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박이 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넷마블 쪽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일단 상장했을 때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카카오 게임은 상장하고 나서 쭉 빠져버렸죠. 워낙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충격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크게 나왔던 뉴스가 부산의 만덕동의 요양병원에서 한꺼번에 확진자가 53명이 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한 명이 어저께 확진 났는데 이제 혹시나 싶어갖고 안에 있는 환자들을 검사를 하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다 고령의 환자들이죠. 검사하니까 확진자가 대거 52명이 더 나와가지고 5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반 그냥 식당이나 술집 이런 쪽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대거 나왔다면 이거는 이제 집단 감염 이렇게 해서 위기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이건 요양병원이라는 곳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일정한 공간 안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문 안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바깥에서 이제 유리문 밖에서 인터폰 들고 병문 안을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통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53명이 나온 건 숫자는 많지만 이 숫자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만덕동 쪽에 사우나 쪽에서 확진자 나오고 나서 그 여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도 어디서 감염돼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못 느끼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전파시켜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염려는 약간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코로나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 약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SK바이오팜이 일본에 무슨 수출한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장중에 역시나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공식대로 갭으로 띄워놓고 쭉 팔아가지고 눌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출권 자체가 그렇게 큰 대박 터지는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갭으로 뜨면 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포들이 인정사정 없이 계속 밑으로 팬다는 막 던진다는 그런 이제 공식이 그대로 거의 자주 먹힙니다. 이거는 이 종목이 특징적이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손실 많이 볼 때 종목에 대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그날 잘 올라가는 종목을 차트만 보고 차트에 이런 모양 나오고 나서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밍 잡는 식으로 막 집중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딱 분봉을 보고 이때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이 고점에서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이걸 많이 경험하는데 딱 멈춰버리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빠지다가 제가 못 견뎌서 손절 딱 하는 순간에 하락이 딱 멈추고 거기서 다시 반등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손실을 많이 보면서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한 건데요. 하고 나서 느낀 건데 차트만 보고 차트 매매를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제 적성에도 안 맞고 짧게 치고 빠지고 미수 풀배팅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종목 관련한 어떤 뉴스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괜찮다 싶을 때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테마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쑥날쑥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밀하게 확실하다 싶은 느낌이 딱 들 때 들어가서 탁 치고 진입해서 수익을 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쭉 보니까요. 어제 SDN 상한가 들어갔었죠. 오늘은 국영GNM이 강했었고 KC코트렐 이건 탄소 배출권, 에코바이오, 대성파인텍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왜 강했는가 싶어 이제 쭉 보니까 미국의 대선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보다 한 17% 정도 높게 나옵니다. 지금 지지율이.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지지율이면 바이든 승리 이런 쪽으로 그 기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추구하는 게 태양광을 뭐 어마어마하게 설치하고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그 국제환경단체에 지금 미국이 탈퇴해버렸는데요. 트럼프가. 거기에 다시 가입하고 이런 식의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친환경 관련한 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전에 움직였던 게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SDN 움직일 때 국영 GNM이 같이 움직이길래 어제까지 말입니다. 차트만 보고 할 때는 이게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국영 GNM이 SDN 둘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 중에 이게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뉴스를 계속 살피다 보니까 이쪽에 걸린 것 같아요. 바이든 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친환경 관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영 GNM은 유리 복층 유리 같은 거 건물에 왜 두꺼운 유리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창문형 태양열 뭐 이런 쪽으로 또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묶였어. 어제 SDN 상한가 가고 오늘 국영 GNM 올리는 이런 식이었고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인 뭐 KC코트렐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강했던 종목이 소재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옴니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친환경 관련한 쪽으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지금 대세인데 저는 일단 안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고 벌써 올랐다는 부분이 있고 저는 솔직히 바이든이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 그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섰는데 뒤집어 버렸죠. 그 샤이 보스 뭐 이런 느낌으로 트럼프 찍는 사람들은 트럼프 찍겠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찍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코로나의 치료가 끝나고 살아 돌아와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두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표를 던지라면 아직까지 반반이다. 저는 약간 트럼프 쪽으로 오히려 기우는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산이 있다고 나와버리게 되면 아니면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간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바이든 관련주로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되는 쪽으로 가면 북미 간의 협상 뭐 이런 쪽이나 그다음 중국과의 갈등 이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좀 길게 봐야 될 부분이고 우선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제가 장중에 강했던 종목들만 당일 매매라는 이 관심 종목란에다가 쫙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등록해 놓은 걸 그냥 한번 봐보십시오. 먼저 오늘 윗꼬리 달린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어제 건드렸다가 손절했던 넛셀 이게 한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건 소재 관련주인데 여기에서 아주 좋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무슨 뭐 회사하고 MOU 체결한 것도 있었고 여튼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료를 확인하고 들어갔더라면 자신있게 홀딩했을 건데 그냥 차트상의 그림을 보고 여기에 전고점 왔으니까 돌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다가 이날 밀릴 때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장후반에 덜 올리고 나서 시간에서 땡겨 올려놓고 나서 오늘 거의 한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으면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드리는 종목이 차트상으로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은 잡아내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뽑아먹고 그냥 중간에 오르기 전에 정리해버린다는 이런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이제는 확실하다 싶을 때 그때 들어가서 잡으면 뿌리를 뽑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코프라는 종목도 어제 손절했던 종목입니다. 아래 꼬리는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어제 처음에 장초반에 안 좋을 때 손절했는데 오늘 한 7%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죠. 이런 식의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흐뭇합니다. 한국정보인증 어제 손절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올라갔죠. 이 하루를 못 참고 지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제 손절한 거는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다 정리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는 잡으면 200만원 매매니까 한 50만원씩이라도 잡으면 끝까지 승부를 보고 완전히 테마 제가 매수할 때였던 그 테마가 꺾일 때 그때 손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놓쳐버렸으니까 이제 또 내일은 새로운 종목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HDC 현대 EP 이 종목도 어제 제가 한번 매매했다가 팔았던 종목인데요. 거의 뭐 보합권에서 팔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그냥 상한가 갈 뻔하다가 밀린 종목입니다. 제가 권해드린 종목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나와줘서 흐뭇하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특징적이었던 게 옴니 시스템 강하게 올라갔고요. 스마트 그리드 전력계 관련한 종목이죠. 이것도 맨 환경 관련한 일 쪽으로 같이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게 KC코트렐 상한가 들어갔다가 밀렸습니다. 이건 탄소 배출권, 이것도 마찬가지 바이든 관련한,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 이것도 참 기가 차죠. 제가 오늘 매매한 게 동국 RNS 이 종목 100만원치를 가지고 50만원 50만원 매수했다가 50만원 익절했습니다. 작지만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 포장으로 100만원 옮겼는데요. 요전에 한국 패키지를 어제 장 끝나고 시간외에서 방송 끝나고 200만원치 잡았었는데요. 이게 메리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 손절하고 테림 포장으로 절반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한 2만원 정도 손실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국 RNS 제가 매매한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국 RNS를 제가 잡은 거 보시면 3,055원 3,025원 이렇게 잡았죠. 분할 매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3,055원 여기서 잡고요. 그 다음 내려왔을 때 3,025원에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려다가 밀리길래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팔았냐면 3,085원, 3,075원에 팔았습니다. 자, 이게 올라가다 밀려가지고 3,085원, 70원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제 꺾이니까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팔았던 이유는 오늘 지수가 뒤로 계속 밀렸어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길래 이게 좀 느낌이 안 좋다 싶었어.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수가 왠지 힘이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파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은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는데 해외 증시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약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그냥 쑥 흘러내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흘러내리길래 지수와 같이 따라서 내려오죠. 그래서 정리를 해버렸는데 마지막에 제가 팔고 나서 끝날 무렵에 확 당겨 올려가지고 한 15%까지인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놓쳤죠. 그래서 제가 건드렸던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급등할 때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 이 종목 잡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 RNS도 소재 관련한 종목, 러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딱 봤을 때, 요거 거의 뭐, 조금만 밀어 올리면, 위로 치올르겠다 싶어서 딱 했는데, 밀어 올렸죠, 과연. 제대로. 그래서 자꾸 수익 났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더 하는 게 문제였어요. 코로나가 많이 확산하고 하니까 지수가 혹시나 밀릴까 싶어서 정리해버리고 코로나 쪽으로 붙었는데 거꾸로 확진자가 지금 이게 줄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53명이나 52명이 나왔기 때문에 52명 플러스 했는데서 지금 36명이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18명 줄은 상태죠, 오히려. 그래서 확진자가 줄어든다. 어제도 84명이었고, 지금 보시면, 어제도 84명이었고,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코로나 쪽에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 제가 지금 엉뚱하게,
캐림 포장하고 한국 패키지 이 종목을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에서 정리하든지 아니면 내일장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팔고 나면 또 급등해 버릴 것 같아서 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봤던 종목들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치과 다녀와서 제가 종목 설명 들어가가지고 오늘 왜 강했는지 KMH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쪽이지 싶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찾아가지고 한 종목 한 종목씩 계속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이런 것처럼 하루하루 계속 이걸 누적시켜가지고 일주일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 좀 애정을 가지고 쉽게 그냥 가볍게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렇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2만원 손실이었지만 손실을 대폭 줄였고 당분간은 감각을 찾을 때까지는 200만원 배팅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